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 5명 중 1명은 사실 고혈압이 아닙니다. 이른바 가짜 고혈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유독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고혈압은 병원이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깨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140에 90,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바로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재보면 120에 80, 완전히 정상입니다. 다음 달에 병원에 가면 또 높게 나옵니다. 집에 오면 또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내 혈압인가? 병원이 맞는 건가? 집이 맞는 건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높게 나온 그 혈압,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흰 가운, 즉 베개 앞에서만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짜 고혈압입니다.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만 혈압이 올라가고 일상에서는 완전히 정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는 긴장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교감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긴장하면 실력 이상으로 손이 떨리는 것처럼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의사 앞에 앉는 순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본인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가짜 고혈압의 규모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진료실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약 20%가 이 가짜 고혈압이었습니다. 5명 중 1명 꼴입니다.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17.4%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하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고혈압 범위에 들어가지만 집에서 직접 측정하면 135 미만으로 정상입니다. 진단 기준으로 보면 고혈압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는 이분들에게도 약을 처방했을까요? 의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 안에 혈압을 한두 번 측정하는 것으로는 가짜 고혈압과 진짜 고혈압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앞에 높은 수치가 찍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약을 처방하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진짜 고혈압인데 놓치면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고혈압학회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짜 고혈압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불필요한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짜 고혈압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짜 고혈압 환자 중 10%에서 30%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진짜 고혈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압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전자혈압계를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혹시 전자혈압계가 부정확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전자혈압계가 기존 수은혈압계와 동등한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수은의 독성 문제로 수은혈압계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짜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잡히지 않는 진짜 위험한 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한 고혈압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아침 혈압입니다. 드라마에서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게 바로 아침 혈압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급상승 폭이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상 직후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아침 고혈압으로 봅니다. 일본 지치의대 연구팀이 4,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침 혈압이 과도하게 급상승하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6배까지 높았습니다. 6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은 아침에 잠에서 깨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데 병원은 그 시간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야간 혈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잠을 잘 때 혈압이 낮 시간 대비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혈관도 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혈압이 10%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요, 잠을 자도 혈관이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높고 심혈관 사망률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야간에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에는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걸 알려면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압계의 두 숫자 사이에 또 하나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혈압계 두 숫자의 차이입니다. 혈압을 재면 위 숫자와 아래 숫자가 나옵니다. 위 숫자는 수축기 혈압이고 아래 숫자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40에 80이면 맥압은 60입니다. 정상적인 맥압은 35에서 45 사이입니다. 맥압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압이 커진다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위 숫자는 올라가고 아래 숫자는 내려가면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70년 넘게 수만 명을 추적한 미국 심장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맥압이 10 올라갈 때마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씩 증가했습니다. 심부전 위험도 17%씩 높아졌습니다. 맥압이 60 이상이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80 이상이면 고위험입니다. 노인 고혈압에서 맥압이 80에서 90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심부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서 고혈압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혈압의 신호들, 아침 혈압 급상승, 밤에 안 내려가는 혈압, 점점 벌어지는 두 숫자의 차이. 이 세 가지는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진짜 혈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팔뚝형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세요. 손목형은 위치에 따라 오차가 크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혈압계의 정확성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측정 30분 전부터 카페인, 흡연,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커피 한 잔, 담배 한 개비가 내 혈압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는 한 개 비만 피워도 혈관이 30분 이상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5분 이상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커프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시킵니다. 소파에 깊이 파묻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측정값을 왜곡합니다. 네 번째, 측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소변을 본 다음 아침 식사 전, 혈압약 복용 전에 측정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직전에 측정합니다. 특히 아침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침 혈압 급상승, 즉 모닝 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2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1분에서 2분 간격을 두고 2번 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 일주일 이상 꾸준히 반복합니다. 하루 이틀 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 쌓인 데이터가 비로소 진짜 내 혈압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양쪽 팔의 혈압을 한 번씩 비교해 보세요. 수축기 혈압 차이가 20mmHg 이상 나면 혈관 이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가정 혈압이 수축기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85 이상이면 진짜 고혈압입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높았지만 집에서 이 기준 아래로 나온다면 가짜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측정 기록을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법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풀어지는 고혈압입니다. 의학적으로 기능적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관 자체에는 아직 손상이 없고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근육이 뭉친 것과 같습니다. 풀어주면 괜찮아집니다. 이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사와 상의 후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고혈압입니다. 기질적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관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뼈가 어긋난 것과 같습니다.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압약의 목적입니다. 혈압약은 뇌졸중을 직접 예방하는 약이 아닙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춰서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풀어지는 고혈압인 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고혈압약 1개 수준의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중을 10k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5에서 20mmHg까지 떨어집니다. 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단 5mmHg만 낮아져도 뇌졸중 사망률은 14% 감소하고 총 사망률은 7% 줄어듭니다.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면 뇌졸중은 35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약이든 생활습관이든 혈압을 낮추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혈압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높게 나온 혈압이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가정 혈압을 5단계 프로토콜에 맞춰 일주일 이상 측정하면 가짜 고혈압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 고혈압 진단자 5명 중 1명은 약이 필요 없는 가짜 고혈압이었습니다. 둘째, 아침 혈압과 혈압계 두 숫자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진짜 위험을 집에서 직접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고혈압이 풀어지는 고혈압인지 돌아오지 않는 고혈압인지 파악하세요. 풀어지는 고혈압이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고혈압이라면 약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부작용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